네, 안녕하세요. 3세대 코칭 TV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코칭 핵심 역량 6번 적극적으로 경청한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7번 알아차림을 불러일으킨다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알아차림은 또 뭐고 그걸 불러일으킨다는 건 또 뭔지 저한테는 참 외계어처럼 들렸던 문장인데요. 오늘 이 문장을 가지고 함께 시원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작은 어렵지만 결국 이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을 명료하게 해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편안한 미소에 밝은 보름달 같은 코치가 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리 코치님, 그리고 언제나처럼 저희 코치들의 멘토 박창규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우선 이유리 코치님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성인과 청소년 그리고 조직을 대상으로 온 오프라인에서 상담 멘토링과 코칭을 하고 있는 이유리 코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창규 코치입니다. 오늘도 함께해서 정말 기쁩니다. 알아차림을 불러일으킨다. 이 문장을 제가 아까 외계어 같다고 말씀을 드린 건 우리가 평상시에 잘 사용하지 않는 언어여서 그런 것 같아요. 알아차림이라는 건 뭐고 또 그걸 불러일으킨다는 건 뭔지부터 좀 짚고 가면 좋겠습니다. 알아차림이란 용어가 외계어 같다 하니까 그렇게 쉬운 용어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물어볼게요. 오늘 이유리 코치님이 아름답다는 걸 어떻게 알아차리셨어요? 그게 아, 어려웠나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보는 순간 헤어스타일도 오늘 더 특별했고요. 눈화장도 네. 특별하고 얼굴 음, 색도 훨씬 더 화사했습니다. 그렇게 알아차리기가 쉬운 거예요. 이효리 코치님, 이효리 코치님은 우리 오늘 약속 시간을 정해놨었잖아요. 아, 우리가 4시에 약속 시간이다 하는 걸 어떻게 알아차리셨어요? 시계를 계속 봤습니다. 그렇죠. 시계를 보고 아, 4시에 약속 시간이 있다 하는 걸 알아차리셨잖아요. 네. 그것도 알아차림이에요. 아까 이렇게 얘기하시려고 하는데 고양이가 탁 나타났지요. 고양이가 나타난 걸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그 순간에 그렇지. 알아차렸어요. 그냥 알아차림이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권코치님?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늘 알아차리고 사는구나 네. 하는 걸 또 알아차리게 아, 되었는데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오감에 의해서 알아차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알아차림의 너머에 또 진짜 알아차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권코치님 오늘 비가 오는데 비가 올 때는 옛날에 어떤 장면들이 떠오르나요? 고등학교 때 이렇게 비 아하, 오는 날은 커튼 다 내려놓고 선생님 아하. 들어오시면은 귀신 이야기 해달라고 졸랐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아, 그러셨구나. 그러면서 옛날 기억을 알아차리셨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알아차리는 거예요. 오감에 의한 거, 그다음 육감에 의한 거, 칠감에 의한 거, 또 정신적인 거, 영적인 거. 이런 것들까지 확산돼 가지고 하는 게 전부 다 알아차림. 그래서 영어로는요, 이런 게 있어요. I am aware of it. 그러면은 나는 그것을 알고 있다. 그런 얘기죠. 알아차림은 알미예요. 암. 그래서 그렇게 단순하게 일단 정리하시면서 근데 그 뒤에 계속 깊은 단계의 알아차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이유리 코치님이 또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이유리 코치님, 우리 코칭에서의 알아차림은 어떤 것인지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알아차림이란 어떤 정보나 경험에 기초해서 현재 무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현 상황이나 주제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정의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 자신의 인지 과정에 대해 관찰하거나 발견하는 그런 정신작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소리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잖아요. 그리고 또 그 느낌과 연결해서 어떤 생각이 떠올라지기도 하는데요. 이 모든 게 순식간에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별 의식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알아차림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은 고객이 이 지나치는 감각들에 대해서 더 머무르게 하면서
체험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코칭에서의 알아차림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은 고객이 현재 여기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을 방어하거나 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체험함으로써 어떤 주제에 대해서 숙고하게 할 수 있도록 생각을 자극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이유리 코치님 아주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코칭에서 알아차림을 불러일으켜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알아차림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고객이 그 주제에 대해서 숙고하게 할 수 있도록 그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질문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무슨 소리가 들리나요? 음, 또는 지금 대화를 하면서 몸에서 어떤 느낌이 느껴지나요? 그것은 어떤 욕구와 연결이 되나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런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예를 들어주시니까 네, 더 이해가 빠르네요. 이유리 코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알아차린다는 게 결국은 모든 감각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로도 들리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코칭 장면에서 코치들이 아까 교수님께서 5감, 6감을 넘어서서 7감까지도 말씀을 주셨어요. 코치들의 감각이 그렇게 깨어있는 상태로 코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그 감각들을 열 수 있는 건가요, 교수님? 좋은 질문이고요. 지난번 영양 5번에서 다룬 게 있어요. 프레젠스를 유지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코치가 고객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 fully conscious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어요. 온전하게 의식을 고객에게 집중하라. 그래서 fully conscious 또는 focus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고객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의식으로 고객의 말을 들어주고 고객을 보지 않으면은 고객의 말을 코치가 먼저 알아차릴 수가 없다고요. 프레센스를 유지하는 거하고 알아차림을 불러일으키는 거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물론 잘 듣는 것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프레센스를 유지하고 잘 듣고 그러면 코치가 알아차려요. 이유리 코치님은 코칭 과정에서 주로 뭘 알아차릴까요? 코칭 과정에서 코치가 지금 이 코칭이 잘 되고 있는가? 그리고 이 고객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도록 도와주고 있는가? 이런 것을 알아차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거에다가 우리 권 코치님이 추가한다면은 또 뭘 알아차려야 할까요? 고객이 네. 말하는 거, 고객이 말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표정이나 몸짓으로 하는 작은 움직임들, 이런 것들도 알아차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그 외에 또 어떤 게 있냐 하면은 고객의 아이덴티티, 정체성, 그러니까 고객이 처하고 있는 환경이나 상황, 고객의 신념이나 가치관, 강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코치가 알아차려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고객이 무슨 얘기를 쭉 할 때 어떤 가정을 전제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도 알아차려야 한다. 그리고 또 고객이 자기도 모르게 어떤 일정한 사고의 패턴이 있어, 행동의 패턴이 있어.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 때 고객은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그걸 알아차려 줘야 한단 말이에요. 때로는 그 사람이 말은 이렇게 하는데 얼굴 표정은 전혀 그렇지 않는 거, 이런 갭이 생기는 거, 이런 것도 알아차려 준다는 얘기죠.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알아차려야 할 것이 코칭 과정에서 무한대구나 하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우리가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뿐만이 아니라 고객이 가진 신념이나 사고의 패턴, 생각까지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어려운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 코치들은 정말 대단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럼요. 대단하시죠. 네. 네, 그래서 국제 코칭 연맹에서도
이 알아차림을 불러 일으킨다에 대해서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이유리 코치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코치의 알아차림에 대해서 교수님이 말씀 주셨는데요. 이 알아차림을 불러일으키다에서 중요한 거는 코치가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알아차리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코치가 100번 알아차려도 고객이 알아차리지 않으면 이 역량은 발휘되지 않는 것입니다. 고객에게 알아차림을 불러일으키게 하기 위해서는 이 역량의 정의처럼 통찰과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 코치는 첫 번째로 강력한 질문을 하고, 두 번째로는 관찰된 내용을 공유하고, 세 번째로 스토리텔링, 관조, 탈융합 등의 기술을 사용하여 성찰과 리프레이밍을 지원하는 것이 바로 핵심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객의 알아차림을 위해서는 코치는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네, 지금 이유리 코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마지막 문장이요. 이 요소들을 코치가 실행하기 위해서는 불편함까지 감수해야 하는 그런 역량이라고 또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크게 세 가지 어떤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중에서 오늘 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요소는 어떤 것들이세요? 다 중요하지만 오늘은 강력한 질문과 리프레이밍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 싶은데요. 그 전에 교수님께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교수님, 강력한 질문이란 어떤 건가요? 강력한 질문은 그 맥락에 따라서 어떤 게 강력한 질문인가 아닌가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유리 코치님 코칭을 앞으로 20년 동안 하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후에 코치님은 어떤 존재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코- 강력합니까? 네.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객에게 도전하는 질문도 강력한 질문이에요. 고객이 뭘 하겠다 하면서 안 하는 거 있잖아요. 당신은 하겠다 하는데 자꾸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뭐가 당신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이렇게 고객에게 직접 도전하는 질문도 강력한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20년 뒤에 이유리 코치님의 코치로서의 존재의 모습에 대한 질문이 저한테도 매우 강력하게 와닿았는데요. 우리 이유리 코치님, 이렇게 실제 코칭의 장면에서 강력한 질문을 어떻게 사용해 보셨는지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최근에 만난 고객의 사례인데요. 이분은 사업을 확장하시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올라오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생각의 속도에 비해서 주위의 여건이 따라주지 않아서 긴장감과 조급함, 짜증이 극도에 있는 상황이셔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모습은 너그럽고 여유 있는 모습인데 가족과 직장 동료들한테 짜증이 올라오는 것을 꼭 참고 있는 모습, 스스로의 모습을 보고 가식적인 모습이다. 이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고객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본인의 본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가식적이라는 것은 사실인가요? 아니면 본인의 생각인가요?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요. 그때 고객이 한참 생각을 해보시더니 본인의 모습이 부정적인 모습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긍정적인 모습이 다 어우러져 있는 모습이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모습까지도 본인의 모습이라면서 그 가식적인 부분에서 벗어나는 긍정적인 자아상을 찾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코칭은 조급함과 짜증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쭉 이어졌는데 코칭이 끝나고 얼마 후에 고객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앵커링을 통해서 리소스풀한 기억을 떠올리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는 시도를 계속하고 계셨고 한 가지 놀라운 변화는 굉장히 과묵하고 표현이 서툰 분이셨는데 가족 부인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아드님을 통해서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굉장히 뿌듯해 하시더라고요.
이 사례에서 저는 강력한 질문을 사용한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좋아요. 네. 와, 네, 진짜 멋진 사례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그 질문이라는 게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내가 알아차리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알아차리게 하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걸 이유리 코치님의 사례를 통해서 네, 저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유리 코치님한테 질문 하나 더 할게요. 이유리 코치님 알아차림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질문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혹시 코칭 하시면서 또는 멘토링 하면서 어떤 경우든지 관점 전환을 시킨 거, 즉 리프레이밍을 시킨 거 이런 사례는 없는지요? 마침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준비된 걸 질문을 해야지. 오늘 촬영이 있다고 해서 고객에게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했어요. 이분은 20년 이상 다니던 직장에서 젊은 분들이 들어오고 주위에 평균 연령도 낮아지고 또 또래분들이 자이든 타이든 직장을 그만두는 걸 보면서 성장이 막히는 것을 느끼신 회사 임원분이셨어요.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뾰족한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복잡하다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오셨는데, 현재 모습에 대해서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라고 했더니 열심히 도토리를 모으고 있는, 이 나무 저 나무 바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동분서주하는 그런 다람쥐와 같다고 하시면서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신지 떠올려 보시라고 하니까 늠름하고 커다란 소나무를 모습을 연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잠시 느껴보게 한 후에 잠시 한 발짝 떨어진 소나무의 상태에서 지금 현재 다람쥐를 바라보고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한참 생각을 잠기시더니 의외의 답을 들었다면서 지금 더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이런 말을 할 줄 아셨다고 알았는데, 소나무가 다람쥐한테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현재에 감사하고 즐겨라, 이런 말을 해주고 있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주위에게 더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 그러면서 편안해짐을 느끼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례를 통해서 고객으로 하여금 관조를 통해서 성찰을 하고 본인의 핵심 가치를 발견하고 또 새로운 알아차림을 불러일으켰던 그런 사례였는데요. 이 알아차림으로 인해서 본인은 현재 모습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 해서 여유를 가지고 현재에 감사하고 즐겨라 라고 리프레이밍을 하였습니다. 와, 그것도 아주 멋진 사례네요. 네. 그러니까 리프레이밍은 현재 위치에서 미래의 위치로 일단 옮겨서 미래의 위치에서 현재의 위치를 다시 바라보게끔 함으로써 생각의 전환을 일으켰다는 얘기 아닙니까? 와, 알아차림을 제대로 불러일으켜 주셨네요. 네, 우리가 알아차림을 불러일으킨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알아차림을 불러일으킨다에 대해서 특별히 또 두 가지 강력한 질문과 리프레이밍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확실히 알아차림을 불러일으킨다는 게 뭔지 훨씬 더 명료해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알아차림을 불러일으킨다는 범위가 매우 넓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면 끝없이 깊어질 수도 있는 그런 역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깊이 다뤄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코칭 핵심 역량 7번 알아차림을 불러일으킨다를 한마디로 정의 내리고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이유리 코치님 어떻게 정의를 내리시겠어요? 핵심 역량 4번, 5번, 6번이 설계도와 주춧돌과 조명으로 비유를 해주셔서 저는 이것을 통해 잘 지어진 건축물의 고객을 초대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어요. 그래서 이번 7번 역량 알아차림을 불러일으킨다는 초대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 역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떠오른 이미지가 촉수였어요. 매우 섬세한 촉수? 매우 섬세하고 섬세하면서도 액티브한 촉수다.
이 음, 액티브하다는 거는 끄집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 저는 코칭 핵심 역량 7번을 섬세하고도 액티브한 촉수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역시 좋은 비유네요. 네. 교수님은 알아차림은 뭘로 연결돼야 하냐면 통찰로 연결돼서 나중에 행동으로 마무리가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알아차림은 통찰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통찰로 들어가는 관문, 저의 촉수, 그리고 이유리 코치님의 초대까지 우리 코칭 핵심 역량 7번을 우리가 좀 더 명료화하는데 아주 좋은 단어들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 진짜 마무리인데요. 우리 이유리 코치님 오늘 어떠셨는지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알아차림을 불러일으키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에 대해서 알아차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너무 멋진 마무리 감사합니다. 교수님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 영양 8번에서 또 뵙겠습니다. 이효리 코치님 감사드립니다. 네, 모두 감사하고요. 보시는 분들도 즐거우셨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